안녕하세요.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공지영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가사. 그 한마디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이루지 못한 사랑, 가정에 대한 미안함, 경제적 어려움,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 삶.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가수 얼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진 씨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풍의 부드러운 음성과 미소, 매너, 가공할 오빠 부대를 끌고 다닌 당대 최고의 가수. 남진 씨가 45년 만에 부활한 가수협회 회장으로 뽑혀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셨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라디오로 듣는 자서전,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어떻게 그 남진 회장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아까 들어오시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젊은 오빠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살도 채 되기 전에 우리 집에 텔레비전 처음 샀던 60년대 초중반에 네. 그토록 훌륭하셨던 분이 얼굴이 거의 안 변한 채로, 저는 아줌마가 된 채로 이렇게 뵙다니. 아니,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왜 세월이 안 변하겠어요? 세월이 많이 벌써 강산이 몇 번 지난 것 같아요. 강산 치면 4번쯤 지났어요. 그렇죠. 예. 많이 지났죠. 아니,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 얼굴도 되게 조망만하시고요. 눈도 굉장히 예쁘시고요. 예, 피부는 약간 나빠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예, 아니, 그리고 머리도 숱도 되게 많으세요. 예. 보통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이 머리에서부터 오는데. 저희 이제 선친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예, 부모님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목포에 남자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목포를 그래요? 한번 갔는데요. 좋은 친구 드셨다. 그 목포 사람들이 굉장히 화끈하더라고요. 되게. 예, 인간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 성격이랑 비슷해갖고 제가 친한데, 갔더니 80년대였는데, 목포에 보물 같은 새 김씨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개는 맞췄죠. 김대중, 김지아.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김남진. 네, 본명이니까요. 예. 아니, 그럼 목포에서 언제까지 살아셨어요? 저 목포 고등학교 제가 13회 졸업하고 바로 서울 왔습니다. 아니, 목포 고등학교 굉장히 공부 잘해야 가는 데 아니에요? 확실히 공부 좀 했어요. 아, 정말요? 예. 약간 믿을 수가 없는. 하여튼 끝이라도 있었으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목포고등학교가 그 전남 그럼요. 일대에서 굉장히 공부 명문 잘하는 거죠. 수재들이 가는 곳인데. 예. 고등학교 들어가셨는요? 가서는 제가 조금 이제 연극을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네. 공부는 조금 턱걸이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가수 되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화가 전성기 시대였어요. 그렇죠. 활동 사진이. 저 어렸을 때 선생님 나오신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은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연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진학해가지고 막 그러면 학창 시절에 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팝. 예. 그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영화배우 되려고 연기 공부하고 단역도 출연하고 그다음 어느 날 이제 놀러 나가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그 노래 한 곡을 하게 됐는데 노는 자리에서 네. 거기서 우연히 어떤 그 밴드 마스터 한 분이 학생 노래 한 번 안 해보겠냐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네. 몇 달 지나서 진짜 연락이 왔어요. 네. 나오라고 좋은 작곡가 소개해주겠다고. 예. 그래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그때 만난 작곡가분이 누구셨어요? 한동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쌍시온 가수였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 훌륭하신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자기 큰 행운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팝을 배우다가 네.
한번 가요를 안 해보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 아무래도 한국 노래 해야지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돼서 하기로 됐는데 그래서 데뷔하게 됐죠. 그 데뷔곡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데뷔곡은 쓸쓸한 크리스마스. 그런 노래 있어요? 예. 그리고 히트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죠. 예. 그다음에 서울 플레이보이. 근데 히트가 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다른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김영광 작곡, 김중순 작사, 울려고 내가 왔나라고. 제가 아까 서울 플레이보이 쓸쓸한 크리스마스는 약간 그 세미 클래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스윙풍의 노래고 모던했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는 완전 트로트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장르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히트가 됐어요. 이거 그렇죠. 큰 운이죠. 예, 운이라는- 하늘이 주신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근데,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오셔갖고 가수 되기 전에 군대는 언제 가신 거예요? 한참 활동할 때요. 아, 울려고 내가 히트하고 가슴 아프게 히트하고 그러고 난 후에 미워도 다시 한 번까지 나왔던가? 후에 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워도 다시 한번 2절까지 가사 다 외웠었는데, 지금도 외울 수 있는데, 예. 아니, 근데, 해병대 왜 해병대 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육군, 공군, 해군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왠지 해병대가 멋있어 보였어요. 네, 왠지. 예, 그리고 빨간 명찰에 카키복, 팔강 모자. 야, 나도 크면 해병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해병대를 지원 입대했죠. 예, 그 고생 많이 하셨죠. 더구나 저는 월남에서 군대 생활을 다 했어요. 예, 맞아요. 아, 그때 기억나는 것 청룡부대로.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로 거기서 노래하셨죠? 예, 제가 2년 3개월 있었는데 3개월만 노래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주월사. 예. 한국군이 주둔해 있는 월남의 모든 부대를 다니면서 3개월 공연했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해병 청룡여단에서 네. 또 우리 또 중대 분대에서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춤 옛날에 그 막 화려한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네. 막 그렇게 술 막 달려갖고 몸을 흔들면 이게 술도 덩달아 덜렁 막 이렇게 흔들리는 옷 제가 생각이 나네. 주로 흰색 계통에. 네. 예. 아니 그 춤 연습은 어디서? 원래 잘 추세요 춤도? 저는 이제 춤은 못 췄고요. 예. 예, 그것도 참 행운이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이인범 선생님이라고 네. 모던 발레이어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를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는데 저를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가수는 춤을 춰야 된다. 와 그때부터 미리 예, 예견하셨어요. 그분이 그게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행운이었죠. 네. 그분한테 그 스텝을 많이 배웠어요. 아 그때 시절에는 네. 가수가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가 예. 춤을 춘다는 것은 전무한 일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때는 팝 부른 친구, 락앤롤 부른 친구들만 그 가수들만 춤을 추고 네. 그때 당시 뭐 유행했던 트위스트, 림볼락, 도돈바 이런 예. 스텝을 밟았고 가요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춤추는 사람이. 그분이 앞으로는 우리 대중가요도 춤을 춰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칠 때 그 빠른 노래 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트위스트 예, 새까만 기억나요. 예. 눈동자에 그때 그 노래를 처음으로 부르면서 춤을 췄었어요. 아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춤을 췄을 때 그때 10대 소녀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죠. 저희 집에서도 난리였었던 생각이 나요. 이제 그때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다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 많이 보러 왔는데 뭐 아무튼 남주 선생님 나오시면 완전히 그 막 앞에서 그 지금처럼 아각 그 집안에서 아각하고 그 시절에 이제 팬클럽이 생겼고 네. 그 뭐라고 오빠 부대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칭호가 그게 처음 생긴 거죠. 그때 처음이에요. 아니 그때 그래갖고 극장에서 주로 쇼 하셨잖아요. 명절 뭐 이런데 이렇게 앞뒤로 그때, 해서 우리나라가 극장 공연이 전성시대였죠. 네. 우리 가수들이. 특히 이제 지금 세종회관, 예. 광화문 시민회관에서 콘서트 리사이틀 그때는 네 맞아요 리사이트. 제일 첫 시도를 했죠 제가. 아 그러셨어요. 예. 첫 번째 리사이틀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팬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뭐 사고도 가만했어요. 좀 나고 그러지 예, 않았어요? 너무 그때 이제 서울서 하면 전국 순회 공연을 도는데 네. 부산 그 유명한 보령극장에서는 뭐 담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아. 극장 담이. 그리고 사고도 많이 다치고 사람들. 네.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고 났죠.
그래, 그 중에서 뭐 잊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잊지 못할 뭐 그런 팬도 하나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팬이 저를 이렇게 때리는 팬도 있었어요. 어머. 그날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악수하려고 했더니 예. 바로 뺨으로 그냥? 예, 이렇게 좋아서 때리는 뺨이었어요. 나쁜 뺨이 아니라 미운 게 아니라 예.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예. 그때 황당하더라고요. 어. 그 추억이 나요, 항상. 그때 좀 아팠어요. 그랬군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젊은 남자가 말이죠.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기를 좋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무대에서 어떨 때는 공연을 할 때도 뭐 피곤할 때도 있고,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네. 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도 네. 팬들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가 들리면 다 잊어버려요. 참, 그런다, 어떻게 진짜. 무대에 그런가 올라갈까 봐요. 했는데 네.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다. 예, 무아지경으로 빠져. 진짜요? 예, 예. 그 맛을 그러니까 이 무대를 쓸 거예요. 그렇다 그러대요. 그 정치할 때 그 박수 소리하고 그 무대에서의 박수 소리는 정말 마약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정말요? 예, 틀림없어요. 그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짜 무아지경에 막 빠집니다. 예, 그 나도 빠져요. 모르게 막 몸이 흔들어지고요. 그 노래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세계에 가버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필이, 그렇죠? 예. 기분이 다른 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맛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맛을 알아버리면은 네. 떠나기 어렵죠. 그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극장 쇼를 하면서 전국을 다 도셨는데 그렇죠.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뭐 그런 도시나 지역이 부산 있을까? 보림극장이라고. 거기 단문화진대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때 극장이었어요. 예. 갈 때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변상해지고. 그리고 하루에 4회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절날, 네. 추석 설날 같은 데는 서울 한 군데에서 4군데예요. 영등포, 청량리, 뭐 또 다른 데 이렇게 예, 예. 이제 뚝섬 쪽 예. 이렇게 돌면은 이 16회를 공연하잖아요. 어머. 아니 16회. 하루에 16회. 예, 예. 명절날. 예. 그러면 진짜 정말 어디 가서 물 먹을 시간도 없죠. 어머. 차 안에서 밥 먹고 차 안에서 하여튼 볼일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 노동 그때는 교통편이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그렇죠. 그때는 차가 그냥 한 대밖에 없죠. 그 당시 그러면 차가 뭐셨어요? 그때 제가 스포츠카 우리나라 가수로 처음으로 예. 머큐리라는 스포츠카 탔어요. 오, 배우로는 예. 신성희 씨가 무스탕 타고 네. 가수로는 제가 탔었죠. 그때 돈 많이 버셨죠. 근데 지금처럼 일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요? 예, 그때는 지금 시대 같았으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뭐 CF다 뭐다 했고 엄청 좀 그랬겠죠. 복잡하죠. 어느 하나의 중소기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예,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국민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많지 않았어요. 예. 극장 공연이 전부였어요. 예. 그때 그 남진 나오나 쇼 하는 날이 그 소매치기 애들의 디데이였다 그랬던데 진짜로 이렇게 막 소매치기들도 많고 그랬나요? 그냥 극장 공연하면 인산 인해를 이루니까 네. 모르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아유, 참 생각하니까 약간 추억 어린 시절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영화도 나중에 또 출연하게 되시죠? 네, 제가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50편? 네. 예. 근데 지금 영화를 보면은 야 대단해요. 옛날에는 검열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러브씬, 키스씬 같은 것도 맞아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예. 그냥 흉내만 냈죠. 예. 근데 지금 영화 보면 막 딜이 갖다 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는 다 흉내만 냈어요. 아니 그럼 지금도 흉내내지 그러면. 아니 지금부터 좀 지네요. 영화를 잘 안 보셨구나.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어떤 이렇게 욕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예, 한 뭐 쉬운 욕 정도. 아유 지금은 뭐 대단하대요. 네. 요즘 영화 자주 보세요? 근데 TV를 통해서 뭐. TV도. 그 당시 그 같이 공연했던 배우들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문희 씨하고 제가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남정님 씨하고도. 네. 여자 배우들은 거의 그때 당시 유명한 배우는 다 했죠. 네. 그 누가 제일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상대 역이었나요? 아무래도 자주 많이 출연했으니까. 문희 씨. 예, 많이 했고. 예. 남정님 씨도 두 사람하고 제일 많이 했어요. 네.
그 굉장히 지금 표정이 굉장히 추억에 약간 잠기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네. 예.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가 몇 살 때가? 21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슴 아프게 부르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 노래 노래방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얘기 아까도 했지만 행운이죠. 그런 좋은 멜로디, 네. 좋은 가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노래로서는 그 완숙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트로트를 제가 늦게 배웠어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예. 팝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한 가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감정 표현 방법에서 조금 보통 이렇게 다른 가수하고 다를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렇게. 그런 점이 큰 이점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트로트를 안 했기 때문에 단점도 되고 장점이 되는 게 네. 전형적인 트로트의 맛하고 전혀 다른 컬러였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큰 또 어필을 할 수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트로트 그러면 현인 선배님, 남인수 선배님, 또 남일의 선배님 그런 스타일인데 네. 저는 전혀 없는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듣기에도 상당히 모던, 그러니까 한 단계 이렇게 우리 세대를 이렇게 넘어온 그런. 예, 이렇게 가수의 노래는 원숙치 못했지만 네. 컬러 같은 거 네. 표현력이 좀 색달라서 의상도 그랬고 네. 제스처도 그러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 60년대 그 풍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그 당시에 그 남진 씨 노래가 흘러나오던 뭐 라디오 앞이나 TV 앞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망설였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스캔들 많으셨죠? 첫 번째 스캔들. 그 시절 때 네. 제가 60년도, 네. 70년도 가수 중에서 제일 스캔들 1호였어요. 제가 스캔들 제일 많았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주간지가 막 나왔거든요. 썬데이 서울이랑 그렇죠. 그런 거요. 예. 주간 경향 뭐 이런 네. 거. 근데 부스가 팔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어떤 그런 것을 예. 심심풀이로 예.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아주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아주 1호였어요 등장이. 그러니까 거기 앞에 남진 누구와 열애중하고 본문을 딱 펼쳐보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네. 타이틀은 아주 대단하죠. 어떻게요? 뭐. 지금 무슨 큰 열애중 아주 네. 깊고 깊은 사이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총각되고 네. 그렇게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인기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해서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 1호 났던 스캔들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스캔들의 상대방. 같이 많이 영화에 촬영했던 문희 씨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가수는 없었고 이제 영화배우 쪽이 많이 있었어요. 또 누구 김창숙 씨도 그렇고 하여튼 김창숙 씨 같은 경우는 어느이처럼 고향이거든요. 네. 또 가까운데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열애라 그런데 본인은 어느이 같은 사이라고 그런다. 그 원래 맨날 연예인들 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아는 오빠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아닐 땐 길뜨게 열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은 네. 그런 것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또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도 아닌데 아니 얼마 전에 그 문주란 씨가 그 남진 씨와의 스캔들 났을 때 정말 괴로웠다라는 어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문준환 씨가 또 연애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잘 아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밖에 노출이 안 되고 네. 저는 같이 이제 공연도 많이 다니고 네. 같이 영화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친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당시에 손도 잡고 다녀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들은 둘이 무슨 사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손 잡고 다닐 정도면은. 저는 그런 편이에요, 성격이. 누구나 손을 잡고 다니세요? 동료고 또 잘 따르고 저를. 예. 귀엽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는 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죠. 아니 지금 사모님은 교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뉴욕 교포죠. 미국이요? 예. 뉴욕. 어떻게 뉴요커라고요?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공연 가가지고 예.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또 그때 좀 외로울 때였어요. 마음이. 죄송해요. 외로우시다는데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너무 안 어울려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외로움을 타요. 그러세요? 예. 그러지 않게. 예. 인연이 되려고 그래서 만나서 예. 데이트를 하게 됐죠. 네.
쭉 뭐 공연 끝나고 한국 나와서도 서로 교신을 하고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옛날 분들은 다 짚어보잖아요. 아, 무슨 사주 이런 예, 거요? 예, 예. 아이고 아주 천생연분이시래? 막 그리 좋단다. 해야 쓰겠다 그러시더만은 그냥 난리를 치셔가지고. 예.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저는 싫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아니, 뭐, 잘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딸을 그냥 연거푸 셋 낳고. 예. 해년마다 낳았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난 게 아니죠. 그 예, 사모님이. 마지막에, 하셨죠. 저도 고생했죠. 뭐, 혼자만 고생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나훈아 씨랑 팬클럽 대결 이런 것도 하셨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네. 팬들이 그렇게 생겼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가요계가 가장 전성기였고, 네. 또 전화 우리 나훈아 씨가 정말 그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그야말로 팬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그 라이벌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경쟁이 되니까 큰 저희들에게 발전이 됐죠. 네. 근데 그게 묘하게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막 이렇게 들어서 이러면서 그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으로 나뉘어서 사실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결정적인 네. 근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되죠. 아이, 아무리 그렇죠. 만들려고 해도. 그렇죠. 정말 하늘이 만들어준 네. 우리들의 기회였어요. 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출신이. 네, 맞아요. 또 외형적으로도 서로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 또 같은 트로트라도 노래 분위기까지도 달라서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이건 정말 우리 연예계 사회에 정말 최고의 마수가 만들어진 정말 라이벌이다. 정말 이건 정말 영원히 기록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나훈아 씨랑 개인적인 사이는 어떠셨어요? 뭐 이제 저보다는 이제 한 3, 4년 후배니까 네. 늦게 데뷔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참 활동을 할 때 나왔어요. 네. 후배니까 아무래도 그 선후배 관계니까 네. 막 그렇게 서로 막 편안한 관계는 아니죠. 아무래도 서로가 어려운 관계니까. 그러나 또 그건 뭐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멋진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때 나훈아 씨랑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공연이 굉장히 경쟁이 됐죠. 네, 맞아요. 서로가 굉장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게 됐고 큰 우리 가요계가 정말 전성기를 이뤘던 시절이죠. 네. 아주 멋진 쌍벽이었어요. 그래서 공연도 서로 여기서 공연이 뭐 인원이 몇 명 들어왔다, 여기 몇 명이 들어왔다, 뭐 여러 약간 가지 속이기도 했겠네요. 서로 약간 부풀려서. 서로의 그 기획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잖아요. 네. 흥행이기 예. 때문에 인기 관리상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서로들 뭐 여러 가지 쇼업도 하고 그랬겠죠. 네. 제가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 자신도 뭐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그 인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대를 가죠. 예, 멀어져 가는 걸 예, 느끼죠. 그럴 때. 세월이 가면서. 그럴 때 어떻게. 아까도 그 말 있었죠. 우리가 그 인기라는 것이 마약보다도 더 무섭다. 예.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황홀이라 하다 그러대요. 예. 그 황홀보다는 훨씬 깊을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하셨 어떤 그 약물에 의존해서 하지만 이건 정말 기쁨으로, 자연적으로 기쁨이 기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박수 소리가 멀어져 가다는 것을 느낄 때 그 허전하고 쓸쓸함은 그야말로 그 뭐랄까 우리가 따뜻한 계절에서 약간 가을이 싸늘해지려 할 때 그 느낌 말로 표현하기 없는 그 으스스한 그 싸늘한 것이 느껴져요. 예. 그리고 어떤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야말로 박수 소리가 멀어져 가고 환호 소리가 멀어져 가고 또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걸 느낄 때 그 허전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그렇죠. 그 뜨거운 열광을 받아본 사람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받는 사람도 적죠. 그때 어떤 마음을 방황 좀 하셨어요? 그때 많이? 방황을 어떤 면으로 방향을 했냐가 하여튼 많은데 여러 가지 느낌이 복잡하죠. 네.
어떤 극한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이 인기가 우리가 다 있었죠. 누구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데뷔해서 네. 히트하면 다 있는데 인기가 이제 그 히트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 여러 가수 현상이 많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가요계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네. 어떻게 잘못돼서 좌절해가지고 잘못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네. 내가 인기가 없으면 가수로 가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박수 소리가 없는데 내가 혼자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이미 돈을 많이 쌓아두셨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가수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폼. 그렇죠. 박수 소리와 자기 히트곡 활동이죠. 네. 그것이 우선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나한테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대에 서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나라 가수 남진이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남겨줘야 되는 거냐? 내가 이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시 Let me try again 해야 되는 거냐?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백이라는 것이 갖게 됐죠. 네. 약 긴 세월이었어요. 저에게도.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방황했던 시절이었어요. 노래 전혀 안 하시고요. 네, 그렇죠. 거의 놔다시피. 네. 가수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5공화국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제가 잠시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내가 원치 않게 무대를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고향에 낙향을 해서 고향에서 한 몇 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업만 그냥 사업적으로. 아니 정말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셨다면서요? 평생.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돈이 이랑씩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을 때.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죠.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어떤 큰 걸 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원래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시죠? 목포에서도 유명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정치를 하셨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재벌이셨어요. 아버님이. 그럼 어렸을 때 거기다가 막내 막 50에 얻은 나중에 아들이면 정말 거의 금지옥이었어요. 네, 그렇게 컸죠. 예. 네, 근데 저희 집안에서 사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원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예능 계통을. 예. 그러면은 그 낙향에 계시고 그 당시 50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막 이제 해금되고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인위적으로 제가 원치 않은 가요를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마음도 좀 아쉬움이 컸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통기타 시절이 왔죠. 그 다음에 그 훨씬 뒤죠. 훨씬 이제. 다음이죠. 80년대니까. 그때는 이제 조용필 씨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많은 그냥 뭐 인기와 히트곡을 많이 내고 또 자리가 굳혀져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은 그대로 계시겠지만은 어딘지 이제 구매를 별로 안 하시죠. 어딘지 멀리 가 있는 지나고 쉽게 말해 흘러가는 가수가 돼버린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참 마음에 섭섭하고 좀 쓸쓸하고 좀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또 세월이 그 상태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돌아왔어도 이미 그런 이제 자리가 이제 우리 또 신인 후배 가수들이 많이 또 차지해버렸고 저는 이제 또 지나온 가수로 옆으로 밀려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5년이 지나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가 공백이 생겼죠. 네. 그게 마음에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던 시대예요. 네. 뭐 금전적인 것보다는 그 가수로서의 많은 그 어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 또 히트곡을 갖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많이 참 저에게는 슬픈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그 본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생각이나 뭐 말이나 힘이나 뭐 그런 거는 뭐였나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노력은 다 하는데 네. 문제는 하늘이 준 행운이 다시 오냐 안 오냐. 그래요. 네, 그것은 노력과 관계없이 그건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죠. 노력이 없는 행운이란 건 올 수도 없고 또 온다 해도 내가 가질 수가 없죠. 지나가 버린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 준비가 또 안 하고 했으면은 그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했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 내가 좀 더 성숙한 이게 노래도 물론 똑같은 노래라도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 인간적인 성숙함 속에서 노래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어떤 시련 속에서 인생의 훈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노래도 좀 완숙하게 표현하는 그런 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연습도 좀 하고 그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느낌에 대한 것을 네. 제 나름대로 가졌죠. 그 기간을. 예. 근데 어느 날 운이 한번 왔어요. 빈잔 부르실 때 아니에요? 예. 예. 빈잔 때도 명목을 이었고 네.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제 빈잔 와서 그 또 공백을 이어는 갔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둥지라는 네. 그 곡이 그야말로 둥지를 틀어줬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과연 다시 또 그땐 자리가 마련될까 했는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특히 둥지라는 노래가 젊은 층한테 네.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노래 부른 지가 벌써 한 7년, 8년 되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예. 근데 네. 남들은 다 몇 년 안 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요즘 노래방 시대인데 네. 젊은 친구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아니, 그 따님들도 불러요? 우리 애들은 제 노래 별로 안 부르는데 예, 어디 놀러 가 노래방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세대들도 네. 그 노래를 부르고 네. 흥겹게 놀 때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머르리 요즘 또 부르는 제리가 네. 모든 곡이 그렇게 히트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전성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대 때.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나이에 50대에 기회를 50대 너무 둥지 나올 시작해서. 때가 50대였거든요. 그래서 50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 이렇게 참 20대처럼 제가 네. 전성기 때처럼 곡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남진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재밌어갖고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이번에 그 45년 만에 부활한 가수협회 회장에 뽑히시면서 원로 가수들이 한해 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간단하게 좀 예. 해주시죠. 예. 우리 원로 가수님들은 사실 옛날 우리나라 해방되고 6.25 사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가수가 되셨던 분들은 아무리 그때 탑 가수라 하더라도 그러네요. 어려운 시절이라 뭐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네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름이 났어도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원로가 되시고 흘러간 가수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은 선배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세요. 예,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협회가 생겨가지고 57년도에 또 협회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그리고 연예협회라는 그 안에 가수 분과라는 분과로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이번에 45년 만에 우리 협회가 생겨가지고 이런 우리 선배님들과 또 잘 모시고 네.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지금은 다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도와야 되겠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이번 협회를 발족했습니다. 평생 노래하실 거죠? 박수 소리가 있을 때까지는 서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될까요? 그럼요. 네. 예, 꼭 되실 거예요. 노래 없는 남진이는 없죠. 예, 네, 그 바다 네. 없는 목포입니까? 노래 그렇죠. 없는. 예. 뭐 바다 없는 항구 아닌 목포죠. 예. 예, 목포 지금 좀 아름답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오늘 정말 얘기를 한참 할랑게 끝나버렸네. 좀 더 하시죠. 예, 예. 예,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60년대로 돌아간 것 같고 세월이 약간 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시절의 따뜻한 마음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는 오후였습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